상완도나 속보습이 되게 잘 잡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그냥 하나 사세요. 마스카라 지금까지 너무 어려웠던 궁금이들한테 만큼 강추드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광택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I was done growing up, everything evergreen.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꾸안꾸 메이크업이라던가 학생 메이크업이라던가 이런 카테고리로는 좀 자주 했었는데 메이크업을 좀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초보자 메이크업 같은 거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메이크업이 좀 서투른 10대, 20대 궁금이들을 위한 초보자를 위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은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제품들도 같이 좀 추천을 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올영 세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팁뿐만 아니라 화잘먹템이라던가 메이크업 좀 잘할 수 있는 툴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올영 세일 때 달려가서 제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일단 기초 케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화잘먹 기초, 화잘먹 베이스 루틴 이런 거 정말 많이 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거마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어려운 단계 다 빼고 진짜 하나만 한다 하면은 저는 마스크팩을 하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스크팩 딱 하나만 추천한다 하면은 저는 이 제품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 제품이고요. 제가 이전에 진정 루틴에서도 좀 소개할 만큼 제가 진정용으로 되게 잘 쓰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사실 이미 너무 유명한 마스크팩이라서 다들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올리브영에서 랭킹 1위도 하고 항상 랭킹 상단에 보일 만큼 되게 유명한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이번 올영 세일에 메디힐이 토이스토리랑 콜라보를 하게 됐거든요. 이 마스크팩은 토이스토리의 감자 캐릭터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토이스토리 스티커가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저번 진정 루틴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도 제품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리뉴얼이 됐어요. 이게 리뉴얼을 진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리뉴얼하고 나서 그 뒤로 진짜 잘 썼거든요. 이게 딱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 98%의 고순도 마데카소사이드랑 저분자 마이크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포인트인데 피부 진정이랑 흔적 케어에 좋은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순도를 98%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완전 고순도율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순물 없이 안정적으로 찐 성분의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일주일 정도 계속 1일 1팩을 해줬었거든요. 피부 트러블 흔적 같은 것들이 좀 옅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느낌? 그리고 피부 톤이나 밝기가 전반적으로 좀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 잘게 쪼갠 저분자 마이크로 히알루론산을 더해가지고 수분까지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저는 이 시트 마스크팩은 특히나 수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마스크팩의 수분감은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분 장벽 개선에 대한 임상도 받았을 정도로 수분감이 뛰어나가지고 수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신경을 많이 쓴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수분이랑 흔적 케어, 진정 이 세 가지를 해주는 마스크팩이라서 저는 1일 1팩으로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걸로 마스크팩 한번 해줄게요. 매일매일 사용해도 될 만큼 시트가 되게 편안하고 엄청 얇아서 피부에 진짜 착 밀착이 돼가지고 이 에센스를 충분히 피부에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워. 얼굴에 시트를 이렇게 얹으면은 확 진짜 수분감 느껴지면서 피부도 좀 빠르게 쿨링되는 느낌? 이렇게 한번 싹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에도 에센스가 엄청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시트 위에 올려줄게요. 여기 얼굴부터 그냥 목까지 다 덮어줘도 될 만큼 에센스가 엄청 많이 남아요. 여기 에센스부터 시트까지 다 비건 인증도 받고 독일 더마 테스트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밀착을 잘 시켜주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팩하고 떼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도 조금 팩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슝! 20분 정도 팩해주고 왔고요. 에센스가 아주 가득 있어가지고 되게 오래 붙이고 있어도 이게 계속 촉촉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떼어내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저는 한번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래서 남은 에센스들은 그냥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피부톤이 맑아지고 수분도 꽉 이렇게 충전된 느낌? 그래서 이렇게 속광이 굉장히 많이 돌고요. 속건조나 속보습이 되게 잘 잡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꾸준히 사용하면은 이런 울긋불긋한 좀 붉은기나 흔적 케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메이크업 전에 기초 케어하는 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팩 하나만 잘해줘도 피부결 이렇게 싹 정리하면서 피부 온도도 낮춰주고 수분도 확 채워줄 수 있어서 메이크업 할 때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또 이렇게 콜라보 제품도 출시가 됐고 한데 프로모션 소식을 안 전해드릴 수 없겠죠. 이 마스크팩이 원래 10매에 2만 원인데 이번 3월 올영 세일에는 토이스토리 콜라보 패키지로 10매에다가 이렇게 한 장까지 더 추가로 해서 9,9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이스토리 스티커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궁금이들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속보습은 쫙 채워줬으니까 겉에 크림 같은 걸로 보습이 날아가지 않게 코팅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한 겹 발라주면 좋거든요. 브링그린의 대나무 히알루 수분 부스팅 크림이고요. 그리고 초보 궁금이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제가 이것도 영상에서 진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필리밀리의 말랑한 조각 스펀지 이거 그냥 하나 사세요. 메이크업 입문하는 궁금이들 그냥 하나 사서 쓰세요. 크기도 딱 적당하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사용하기가 되게 편한 퍼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킨케어 바를 때도 괜찮고 선크림 바를 때도 괜찮고 뭐 베이스, 컨실러 그리고 추가로 크림 치크나 이런 거 바를 때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메이크업 할 때 이 퍼프 하나 정도는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수분크림 바를 때도 여기 퍼프에 그냥 이렇게 짜서 피부결 따라서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면은 진짜 얇게 크림 바를 수 있고 완전 피부에 쫙 밀착시키면서 바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크림 한번 싹 발라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코팅하는 느낌으로 한 겹 발라주고요.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밀착 잘 되는 그런 제품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즘 이거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알리의 크로노 뷰티젤 UV EX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아까 발랐던 이 제품처럼 수분 젤 같은 느낌의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되게 수분감 있게 잘 발리고 보습감도 좀 채워주면서 밀착력 있게 잘 발리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그냥 사용한 퍼프에 똑같이 짜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가지고 좀 더 수분감 있게 바르고 싶다 하시면은 이 퍼프의 옆면은 조금 맨질맨질한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프가 화장품을 많이 먹지 않는 면이고 여기 넓은 면은 조금 보들보들해가지고 좀 흡수를 많이 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얇게 바르고 싶다 하면은 이 넓은 보들보들한 면을 사용해 주시고 난 조금 더 수분감 있게 조금 더 도톰하게 바르고 싶다 하시면은 좁은 매끈매끈한 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인데 베이스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초보 궁금이들이 쓰기에는 쿠션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 샤넬의 시카미누 세럼 쿠션입니다. 촉촉한데 커버력도 좋고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게 돼가지고 요즘 좀 잘 쓰고 있는 쿠션이거든요. 이거 약간 단점이 이 퍼프가 쿠션의 밀착력을 떨어뜨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초보 궁금이들은 이런 퍼프까지 새로 사야 돼? 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까 사용했던 이 퍼프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드려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두드려서 양 조절을 살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쿠션 바르듯이 똑같이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퍼프보다도 훨씬 밀착력 있게 바를 수 있고 섬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겹 싹 발라주고 나는 커버가 약간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은 여기 뒤에 양 조절 해놨던 거 있죠? 이거를 싹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좀 커버 필요한 부분에 톡톡톡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뒤에도 깔끔하게 좀 닦으면서 이 쿠션 좀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는 컨실러로 잡티들 커버를 해줘야겠죠? 웨이크메이크 컨실러이고 이거는 이제 커버력이 좀 확실한 편이고 초보분들이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컬러는 사용하시는 쿠션이랑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반톤 정도 밝은 컬러 사용해주시면 돼요.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조금 얇게 터치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요 퍼프 있죠? 요거 아까 쿠션 발랐던 요 면으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피부가 얇은 요런 눈가 쪽 부분부터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피부가 조금 두꺼운 쪽으로 가면서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이 퍼프 하나로 베이스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걸로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줄게요. 얼굴 다 전체를 파우더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번들거리면 안 예쁜 부분만 항상 파우더를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 부분이 약간 팔자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코 옆이 이렇게 번들거리고 이 윗부분이 이렇게 번들거리니까 주름이 이렇게 깊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광을 좀 죽여줘야 예뻐요.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는 부위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이렇게 문질문질 묻혀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문질러서 양 조절을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톡톡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은 약간 힘있게 눌러주듯이 두드려주셔도 돼요. 그래야 약간 모공 사이사이에 파우더가 잘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눈썹을 해줄 건데요. 눈썹 하실 때는 여러분 브로우 카라를 좀 적극 활용해 주시면 눈썹 하실 때 되게 편해요. 저는 지금 눈썹 염색을 해놓은 상태라서 갈색깔로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 편인데 보통은 이제 눈썹이 까만 눈썹으로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위에 베이스까지 덮어버리면 눈썹이 좀 회색빛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브로우 펜슬로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리면은 회색 눈썹에 브로우는 갈색인 약간 이런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브로우 카라로 이 눈썹에다가 좀 컬러를 입혀주고 눈썹 결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눈썹이 더 입체감 있고 되게 풍성해지거든요. 릴리바이 레드의 브로우 카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스키니해서 사용하기가 좀 괜찮아요. 제가 가발을 썼는데 약간 애쉬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의 가발이기 때문에 토프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살짝 이렇게 눕혀서 머리 빗는 것처럼 이렇게 빗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살에 막 바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위에 스친다는 느낌으로 살짝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발라도 확실히 눈썹 톤이 맞춰지면서 눈썹도 좀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사실 펜슬로 조금 깔끔하게만 잡아줘도 눈썹 그리는 게 훨씬 편해요. 브로우는 이 제품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가 되게 얇고 발색력도 확실해가지고 눈썹 그릴 때 좀 섬세하게 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보자분들이 좀 잘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깔끔하게 좀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거는 이 위쪽 부분은 사실 이렇게 좀 흐릿하게 번져도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 밑에 부분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훨씬 좀 눈썹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위주로 선명도를 좀 잡는다는 느낌으로 선명하게 채워주시면 돼요. 뒤는 살짝 더 진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너무 선 딴 것처럼 있으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앞부분만 쿠리 브러쉬로 가볍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세요. 이 정도만 해줘도 확실히 눈썹이 훨씬 좀 깔끔해 보이고 쉽게 퀄리티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사실 이렇게 그냥 흐릿하게 되는 느낌으로 둬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신경 쓰이면 좀 비어 보이는 부분 위주로만 좀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요즘은 또 싱글 섀도우의 완전 대유행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싱글 섀도우로 조합을 해서 궁금이들이 괜찮게 쓸만한 걸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초보 궁금이들에게 추천드리는 조합의 팔레트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조합인데요. 컬러가 순서대로 디뮤어, 스트로베리 크림, 버니, 투샷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거는 컬러감 자체도 엄청 센 편은 아니라 가지고 좀 쉽게 사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스트로베리 크림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섀도우를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거는 너무 넓게 바를 필요는 없고요. 눈 떴을 때 보이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앞에도 살짝 해주시고 애교살도 살짝 지나가 주시고 뒷부분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블렌딩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브러쉬로 이 컬러 묻혀서 음영 잡아줄게요. 이거는 그냥
눈 가까운 쪽에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음영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뒤쪽도 한번 잡아줍니다. 되게 비슷한 컬러지만 이렇게 은은하게 쌓이면서 음영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쌓이는 디테일이 이제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한번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제품 사용해 줄 건데 이거 우리 초보 궁금이들이 하나씩 꼭 쟁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H의 애교살 스텝 팔레트인데 이게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팔레트이거든요. 이거랑 같이 판매하는 이 브러쉬 세트가 있거든요. 이 브러쉬 세트랑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애교살이랑 이런 걸 만들 수 있답니다. 하나는 통통하고 작은 총알 브러쉬의 느낌이어서 좀 애교살을 통통하게 살려주기 좋았고, 그리고 조금 하나는 약간 얇고 납작한 브러쉬라서 애교살 밑에 음영 잡기가 좋았습니다. 스텝을 1, 2, 3, 4 이렇게 사용해주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1번이랑 3번을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걸로 먼저 애교살을 밝혀준 다음에 핑크 컬러로 색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애교살 밑에 음영 잡고 그 다음에 글리터 얹어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통통한 브러쉬로 3번 컬러 묻혀서 사용을 해줄게요. 그냥 애교살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는 핑크 색깔 1번 컬러 이거를 묻혀서 애교살에다가 색감을 싹 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얇고 납작한 브러쉬로 2번 컬러 이렇게 묻혀서 애교살을 잡아줍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글리터는 이제 취향껏 뭐 얹어주셔도 되고 안 얹어주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글리터는 골드 코랄 느낌의 글리터이고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이 싱글 섀도우는 조금 더 핑키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이 글리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까 사용했던 이 통통한 이 브러쉬로다가 살짝 올려줄게요. 눈동자 중앙에서 시작해서 딱 내 눈동자 정도만. 너무 다 올려버리면 과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진한 컬러로 음영을 잡아줄 건데 이때는 아까 사용했던 애교살 밑에 음영 잡았던 이 브러쉬 있잖아요. 이거 사용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컬러가 진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문지르면 가루가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톡톡 두드려주세요. 아이라인 채운다 생각하고 톡톡톡 두드려주시고 꼬리 부분만 이렇게 쓸어서 꼬리 쭉 빼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많이 털어가지고 언더 부분을 살짝 잡아줄게요. 약간 트여서 잡아주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그냥 여기 채운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셔도 돼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얘를 눕혀서 이 위에 있던 이 섀도우를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궁금이들이 좀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팁들을 몇 개 알려주자면은 일단은 속눈썹은 뷰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뷰러로 꼼꼼히 잘 찝어놔야 마스카라를 했을 때 예쁘게 나와요. 뷰러는 좋은 뷰러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내 눈 곡률에 잘 맞는 걸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다이소에 가면 되게 저렴하게 뷰러를 곡률별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 에서 뷰러를 좀 여러 개 사보고 다 한번 써보고 좋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20R 곡률을 잘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좀 초보자분들이 잘 사용할 만한 뷰러가 이 제품이거든요. AOU의 뷰러인데 플라스틱 모양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게 좀 편한 게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뷰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뷰러 할 때 시야를 좀 가리지 않으면서 쉽게 뷰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좀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윗부분으로 이렇게 점막에 가까이 대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꼭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속눈썹이 올라오거든요. 속눈썹이 다 올라왔나? 했을 때 이거를 찝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뿌리 쪽을 좀 여러 번 찝어서 강하게 고정이 되게 찝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정도로 이렇게 한번 또 찝어주시고 점점점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찝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카라는 이거 사용할게요. 다이소에서 출시된 에뛰드 마스카라이거든요. 되게 스키니해가지고 엄청 얇게 좀 섬세하게 하기 좋아서 마스카라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좀 초보 궁금이들이 입문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결 정리하듯이
쓸어줍니다. 너무 막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씩 터치하면서 해주세요. 세워서 해줘도 엄청 뭉치는 편은 아니라서 조금 섬세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세워서 해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발리지 않나요? 그리고 약간 길게 하고 싶으면 끝쪽에 살짝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카라 해주시면 됩니다. 마스카라 지금까지 너무 어려웠던 궁금이들한테 강추 왕큰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너무 어려우면은 이 정도에서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어두운 섀도우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퀄리티 있게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아이라인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 삐아의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슬림이고요. 거울 이렇게 밑에서 보고 이렇게 슥슥슥슥슥 해서 점막 채워주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다크 브라운 컬러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기도 좋고요. 되게 슬림해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점막만 가볍게 채워주셔도 되고 살짝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메이크업이 깔끔해 보이기는 해요. 너무 어려우면 생략하는 걸로. 그리고 블러셔는 브러쉬, 퍼프 뭔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더 페이스샵의 블러셔이고 이런 종이 같은 케이스에 안에 퍼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프가 있어서 궁금이들이 툴 걱정 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가 2호 버블검 핑크입니다. 이걸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잡아서 여기 안에 있는 애를 동글게 굴려주세요. 잔뜩 묻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하면은 도장 찍은 것처럼 엄청 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하지 마시고 여기 가장자리에 얘를 이렇게 털어주세요. 양 조절을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톡 올려주시고요. 포인트로 컬러를 올리고 싶으면 또 이 옆면을 활용해주시면 돼요. 이 옆면이 더 좁잖아요. 그래서 이 옆면에다가 얘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중앙에 포인트로 이렇게 얹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퍼프가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들고 다니면서도 좀 수정하기도 좋아가지고 궁금이들이 잘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이 컬러도 예쁘거든요. 트윙클 베이지 컬러예요. 되게 이렇게 웜한 베이지 컬러가 들어있습니다. 옆면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슬쩍 얹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뽀용하게 베이스 살리면서 또 이걸로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분위기 있게 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립 발라볼게요. 제형은 글리터나 매트 상관없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거는 발림성이 좋은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초보분들한테는 편해요. 부드럽게 발리고 블렌딩이 잘 되는 이런 걸 선택하셔야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쁘아의 멜팅밤입니다. 이 멜팅밤 라인 자체가 부드럽게 약간 매끈하게 발리잖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사용하셨을 때도 쉽게 사용할 만한 텍스처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 에스쁘아 멜팅밤의 포에버 영이라고 하는 이 컬러가 은은하게 되게 분위기 있으면서 입술에 진짜 예쁘게 올라가요. 이거는 진짜 살짝만 나올 수 있게 돌려주시고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손가락으로 블렌딩 대충 해주세요. 얘가 손으로 이렇게 막 문질러도 광택감이 사라지지 않고 엄청 예쁘게 반짝이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로 나잇 아웃 컬러 이거를 살짝 올려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문지르면서 바르기보다는 약간 턱턱 두드려서 안쪽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쉐딩이랑 하이라이터는 정말 가볍게만 해줄게요. 제품은 이거 딘토 제품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둘 다 있어서 조금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쉐딩이 잘못하면 메이크업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기 쉬운 부분이라서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평소에 메이크업 하기 귀찮거나 이럴 때는 그냥 코끝만 쉐딩 해주거든요. 코끝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모든 부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부위씩 익숙해지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차차 조금씩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하이라이터로 마찬가지로 코만 해주겠습니다. 코 끝에 살짝 이렇게 얹어주고 콧대에도 살짝 얹어줍니다.
일단 처음에 하이라이터도 어려우면은 일단 코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 네, 그래서 이렇게 헤어까지 하면은 끝입니다. 초보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메이크업하기 쉬운 그런 템들 위주로 초보 메이크업 해봤고요. 오늘 좀 평소에 하던 느낌보다는 조금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이지 않나요? 오늘 메이크업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설명하느라 말이 많아진 거고 메이크업 자체는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궁금이들이 한번 꼭 보고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봐요. 안녕!